위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독해 연습 다이제스트 교재 3권에서 27, 28, 그리고 30번 이 세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7번을 살펴보시면 독해 연습 9강의 10번을 변형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밑에 보시면 그 함축음이 추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함축음이 추론 같은 경우는 밑주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묻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밑줄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즉 주제라든가 혹은 제목 문제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즉 밑줄에 있는 표현들은 비유적인 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약간 낯선 표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밑줄에 대한 해석 자체가 좀 막힐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밑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입 파악이 중요하다. 즉 전체적인 주제와 그리고 제목의 성격이 강한 게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따라서 밑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낯설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주제 파악하는 문제겠거니 혹은 제목 문제겠거니 라고 접근하면 좀 더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줄에서 What was arguably 이렇게 쭉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그 얘가 나왔을 때 뭐 주장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얘가 나왔을 때는 먼저 거의 틀림없이, 그러니까 약간 강조하는 느낌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쭉 보니까 all time은 그 전대미문의 그 뜻인데, 최상급과 함께 쓰였을 경우에는 최상급이 원래 전체적으로 가장 뭐뭐한 그 뜻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것과 중복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건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최상급과 함께 쓰일 때 all time은 해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자, 일단 그러면 가장 큰 사례죠. 그죠? 가장 큰 사례인데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즉 selection bias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틀림없는 사례는 자, 요렇게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러면 1948년에 시카고 트리뷴의 헤드라인인데 듀이가 트루먼을 이긴다라는 그 헤드라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selection bias라는 거 보이죠? 선택적인 편향, 요거 보였고, 그 다음에 당황하게 하는 이 표현들을 보서 일단 그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Dewey defeats Truman은 약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 사례라는 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근데 듀이가 트루먼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거 보이시죠? 여기 in reality 보이잖아요. 자, 사실은 그 뜻인데 우리말에서 사실이 요런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해리 트루먼이 자신의 그 경쟁자를 완파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his opponent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듀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즉 시카고 트리뷴의 그 머릿 계산은 듀이가 트루먼을 이기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건 당황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편향을 보여주는 잘못된 사례라는 거고, 사실은 트루먼이 누구를? 자신의 경쟁자 혹은 상대편인 듀이를 이겼단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쭉 보니까 All the major political polls at the time have predicted Thomas Dewey would be elected president. 그래서 모든 주요한 정치적 여론조사는 듀이가 이길 것이라고, 그래서 듀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시카고 트리뷴은 어떻게 했냐면 went to press 이렇게 나오죠. went to press는 go to press에서 나온 말이고 편집을 마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을 마감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얘기했을 거라고? 요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before the election results were in, 즉 선거 결과가 들어오기 이전에 편집을 마감을 했고, its editors confident that the polls would be correct. 그래서 그 편집자들은 여론조사가 맞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형태만 좀 볼게요. 그 내용 파악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앞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명사, 그리고 뒤에서 confident 형용사 이렇게 쫙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석 그대로 쭉 해나가시면 되는 거고, 문장 구조만 간단히 살펴보시면 주어 동사가 있고 마지막에 컴마 명사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 자리에 뭐뭐 때문에, 그래서 because 있죠? because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비동사 were 이 정도가 분사구문이 되면서 접속사 생략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얘는 이제 주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뒤쪽에 주어가 앞쪽에 주어하고 다르니까 주어는 쓰고 그다음 뒤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빙이 되면서 생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is editors confident 명사 형용사 형태가 보이는데 요 명사는 주어 그다음에 요게 주격 보호였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뭐 내용 파악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카고 트리뷴은 그 선거 결과가 들어오기 전에 편집을 마감을 했고 편집자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맞을 거라고. 자, 근데 통계학자들도 틀렸다라는 거죠. 그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계속 뭔가 잘못된 사실에 관한 부연 설명이 쭉 나오는 거죠. 자,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대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 그들은 여론조사를 멈추었습니다. too far in advance of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일단 too far는 뒤에 in advance of하고 일단 같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in advance of 요거 먼저 봐야죠. 요게 뭐뭐 이전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oo far는 너무 멀리 떨어진 그 뜻이죠. 요것 하기 이전에 너무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훨씬 이전에. 자, 그러면 선거가 있기보다 훨씬 이전에 여론조사를 그만두었고 그리고 트루먼은 특히나 성공적이었습니다. 뒤에 energize 보이시죠? energize는 에너지를 갖게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거에 대한 에너지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럼 선거에 대한 에너지를 갖게 만드는 거니까 선거를 하게끔 자신에게 투표를 하게끔 독려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튼 여론조사는 선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트루먼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독려를 잘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듀이가 이길 것이라고 모든 언론사들이 얘기했지만 트루먼이 실제로는 이겼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전화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참고로 이때 conducted는 앞에 나오는 얘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동사니까 앞에 얘가 이제 주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시된 전화 여론조사는 뒤에 favor는 선호하다 그 뜻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지지하다는 뜻의 support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화 여론조사는 그 듀이를 선호했습니다. 왜냐면 전화기라는 것이 부유한 가정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듀이를 그 지지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 자체도 그 한정된 계층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 결과 자체도 그들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선택적 편향이라는 것은 that resulted in the infamous Chicago Tribune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뭐뭇을 발생시켰다 result in 요거 이제 같이 보이는데 참고로 여기서 infamous는 악명 높은 그 뜻이죠. 그쵸? 유명하지 않은 그 뜻이 아니라 악명 높은 그 뜻인데 그래서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그 뜻인데 여기서는 잘못된 그렇게 봐야 맞겠죠. 그래서 잘못된 시카고 트리뷴을 그 발생시켰던 그 선택적 편향의 시카고 트리뷴에 여기까지 보시면 되죠. 그래서 헤드라인을 발생시켰던 그 선택적 편향은 우발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it shows the danger and potential power. 그래서 그건 그 위험성과 잠재력을 보여줬는데 for a stakeholder 이해 당사자들이죠. 그렇죠? wanting to influence hearts and minds by encouraging others to hop on the bandwagon of selection bias.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밴드웨건에 hop on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이때 hop은 점프하고 비슷한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밴드웨건의 그 hop on에서 뛰어타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던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위험과 그 다음에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에? 셀렉션 바이어스에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선택적 편향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hop on the bandwagon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선거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원래 그 hop on the bandwagon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시류에 편승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괜찮게 잘 만들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타는 거죠. 이게 hop on the bandwagon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취하다 그 뜻이죠. 그럼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취한다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혹은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발표하는 것에 의해서 혹은 그것을 확신하는 것에 의해서 누구를 지지하도록 트루먼이 아니라 듀이를 지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덜 인기가 있는, 즉 인기가 적은 후보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맥상 누굴 것이라고 바로 듀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fool 보이시죠? 이때 fool은 바보가 되게 만들다 이제 그 뜻이기 때문에 무엇을 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을 속여서 덜 인기가 있는 듀이라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함축의미 추론은 밑줄에 대한 해석보다도 전체적인 주제나 혹은 제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입 파악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관련된 보기를 밑에서 고른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독해 연습 28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요,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순서 배열을 할 때, 선생님이 늘 순서 배열에서 이제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처음부터 지나치게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 오히려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서 배열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으면서 각 덩어리 있죠. 그렇죠? 이 덩어리 전체의 의미와 그 다음에 성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읽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덩어리 전체의 의미와 성격,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쭉 읽고 나서 ABC와 위에 나오는 박스와의 대강의 관계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면서 좀 더 명확한 단서, 명시적인 단서라든가 혹은 내용적 단서가 등장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순서를 명확하게 배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나치게 꼼꼼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덩어리 전체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시고 대강의 순서를 잡고 나서 각 덩어리의 처음과 끝부분을 보면서 명시적인 단서, 연결어나 대명사가 나타나지 않는지, 내용적인 단서, 비슷한 내용은 가까이 묶는다. 이렇게 파악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처음에 박스를 살펴보시면 맨 위에 주어진 문장 있죠. 쭉 보니까 아주 자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통계적인 significance는 의미 혹은 유의미성 그 뜻인데,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당사자는 combines data를 쭉 보이죠. 자료를 통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hence greater significance for a given disparity. 그래서 주어진 차이점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맨 위의 박스에서는 지금 자료를 통합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를 딱 읽어보니까 주장인데 무엇에 관한 주장인가요? disaggregation 이렇게 쭉 보이죠. 이게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맨 위에 지금 박스를 읽고 나서 A를 봤을 때 약간의 느낌이 와야 돼요. 왜? 맨 위의 박스에서는 자료를 combine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보니까 자료를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disaggregation은 앞에 나오는 무엇과 앞에 나오는 combining과 반대 느낌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박스 다음에 A, B, C가 쭉 나오는데 A에 해당되는 내용도 전체적인 지문 속에서는 포함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볼 거라고? 박스 다음에 반대 성격의 A가 보이는데 전체 지문에서 맨 위에 나오는 주어진 문장에 있는 그 박스의 내용과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중간에 뭐가 있을 거라고? 한 번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를 쭉 살펴보니까 일단은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것 그거 나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모아진 자료가 뒤에 풀드 보이죠? 이때 풀드는 collected 이제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아진 자료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잘 알려진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이렇게 study 표시 한번 해볼까요? study라든가 그 다음에 research, experiment 요것들은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무엇을 하는 거라고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같은 내용이겠죠. 그쵸?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모아진 자료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면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수치들이 broken down 이렇게 쭉 보이죠. 이때 broken down이니까 구성 요소로 분해된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그렇죠? 지금 disaggregation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여성의 합격률이 낮았다고 봤는데 그러나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즉 학과별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더 높았다고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아진 자료가 잘못되었고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해보니까 명확한 사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됐네? 자, 그 다음에 자, B를 보니까 the reason for the reversal 이렇게 쭉 보이죠. 리버설에 관한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리버설은 반전이죠. 반전. 반전이라는 것은 상황이 뒤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앞에서 한번 나온 것 같기는 하죠. 자, 상황이 뒤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니까 여성들 보이고, 그 다음에 지원하다 이런 표현에 apply가 보이죠. 대학에 지원한 여성들과 관련된 건데 반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나왔던 내용? A번에 나왔던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리버설이 이제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lower였는데 higher로 이렇게 뒤집힌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리버설은 A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뒤에 나오는 women을 살펴봐도 A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최소한 어디? A 다음에 B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을 훑어보면서 명시적, 내용적 단서들을 같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 다음에 B가 나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C를 읽어야죠. C를 읽어야 되는 거고 C로 바로 가볼게요. Conversely, 반대로 그 뜻이죠. 반대로 그 뜻인데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요거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a party라는 거 보입니다. a party도 아까 한번 봤었죠. 그쵸?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메뉴의 박스에서 지금 a party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파티는 combines data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를 지금 통합한다는 얘기가 메뉴에 있었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보니까 자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라는 거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C를 보니까 반대로 a party 또 나옵니다. Seeking to avoid finding significance, disaggregat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반대로 무엇을 한다고?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 박스 전체와 그 다음 밑에 각 덩어리 전체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ABC에 있는 명시적 그리고 내용적 단서를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맨 위의 박스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었냐? 자료를 통합하자는 얘기 했었죠. 통합한다는 얘기 했었는데 근데 A번은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즉, 요 얘기가 보였었죠. disaggregation,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는 얘기가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바로 여성들의 대학의 합격률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쫙 보니까 reversal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reversal이라는 단어가 보였고, 그 다음에 역시 여성이라는 예를 들어서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A번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보였었냐? 낮았었는데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높은 합격률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쫙 살펴보니까 반대로, 그 다음에 뒤쪽에서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disaggregate, 분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덩어리 전체의 의미와 성격을 생각해 보면 얘를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플러스라 표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죠. 그쵸? 자, 그러면 덩어리의 성격이 지금 맨 위에 나오는 것과 밑에 A, B, C가 서로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인 거고, 반대라는 느낌을 주는 거 맨 처음에 나오는 요 단서를 먼저 활용해야죠. 그쵸? 다름인데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명백한 연결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연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C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가 보이고 여기 예시에서 나왔던 low하고 higher를 리버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B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순서 배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은 거냐? 일단 전체적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덩어리 전체 의미와 성격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읽으면서 명시적인 단서, 연결어와 대명사, 그리고 내용적 단서, 같은 내용은 비슷하게 쓰이는 내용은 가까이 배치한다라는 걸로 보시고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독해 연습 3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30번은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첫 번째, 주제를 파악한다. 두 번째, 반복해서 강조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한다. 됐죠? 주제를 파악한다, 반복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한다. 이때 반복되는 키워드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즉 패러프레이징이 쓰였는지, 그걸 쓰였다면 걔네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인데, 자, 먼저 쭉 보시면요. 자, 우리는 커다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커다란 변화의 시대에는 자, 많은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덜 하게 되고, 그리고 at a time when those with different views, beliefs, or backgrounds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within은 뭐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뜻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좀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다른 견해와 믿음 혹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cast는 던지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무엇으로써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니?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넌 우리하고 달라. 그냥 쟤네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무슨 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그냥 다르면 다르다고 이렇게 차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자, 이런 때에 when great forces of political 그리고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 are sweeping the globe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요 때에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현실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커다란 힘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의 separation, 즉 분리되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아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는 요런 때에 자,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서 뭐가 힌트가 되는 거냐? 요게 힌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선생님이 처음에 주제를 파악하자고 했고,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즉 키워드를 통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주제라는 건 바로 뭐냐? 주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필자의 의견이라든가 혹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필자의 의견이라든가 생각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필자가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생각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표현들을 보면 되겠죠. 뭐할 필요가 있다. need to 동사 원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 should라든가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 must 역시 뭐뭐 해야 된다.
ought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은 뭐 주제나 혹은 요지 문제에서 등장을 했을 때에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현실은 이래요. 현실은 이런데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냐면 말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들을 필요가 있고 We need to learn how to reperceive 이렇게 좀 보이죠? 자, 우리는 재인식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그렇죠? fresh는 새로운 그 뜻이기 때문에 역시 무엇과 비슷한 의미? new하고 비슷한 의미죠. 벌써 지금 2번 반복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아, 새로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Beyond inherited historical and economic structures 이렇게 보이죠. 자, 참고로 여기 나오는 inherited는 물려받은 그 뜻인데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전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넘어서서 이렇게 쭉 보이죠. 그러면 과거의 것을 넘어서 새롭게 하자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시면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우리도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뒤쪽 보니까 아이디어의 단순한 교환 이상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리고 It is a transformative process based on trust and mutual respect 보이죠?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쭉 보이죠? 변화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변화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의 것과 다르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변화된다는 뜻이니까 과거의 것과 다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것과 다르게, 즉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transformative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봤던 fresh하고 그 다음에 new 보이시죠? 얘네들은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일단 필자의 생각이 나타나는 그 부분과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것 그걸 통해서 반복 강조하는 패러프레이징을 우리가 잘 찾아낼 수가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빈칸 있죠, 빈칸. 빈칸도 역시 어떤 느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빈칸도 역시 새롭다라는 느낌을 주는 걸 찾아야겠죠. 근데 새롭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new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살짝 바꾸겠죠. 다른 표현이지만 새롭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 이제 그거 찾아가면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뒤에 뭐가 나오냐? 자, 보기에서요. 3번 한번 봐볼까요? 3번 쭉 보면 어떤 당사자도 need가 보이니까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당사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prior to the dialogue 이렇게 보이죠. 대화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즉 어떤 당사자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즉 무엇이라고? 새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하기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과거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세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세 문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성적을 올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살짝 어렵게 느꼈거나 혹은 헷갈렸지만 운이 좋아서 맞추는 그래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많은 행운이 따른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친구가요, 여러분 수학 있죠? 수학에서 21번 문제하고 30번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 문제를 찍어서, 헷갈렸지만 찍어서 맞췄거든요. 그 수학이 이제 100점이 돼서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 친구는 서울대를 간다라는 것은 그 전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약간 헷갈렸지만 찍어서 맞추는 행운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때 행운은요 단순히 내가 그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전에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행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운까지 따라오는 거니까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그 노력에 비례하는 그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어솔루션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